네, 안녕하세요, 지은님.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류 쪽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께 물류 쪽 취업 준비와 좀 커리어 패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물류 기업에 입사를 하셨는데, 물류 기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무역 전공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중에 무역도 있고 물류도 있었어요. 물류 쪽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제 성향 자체가 워낙 활동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무역 사무보다는 현장과 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물류 쪽에서 근무하는 게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 학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물류 기업들, 물류센터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물류의 이동들, 컨테이너가 막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 수출 수입 최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막연하게 물류 쪽의 매력을 훨씬 많이 느껴서 물류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진로를 세팅했습니다. 물류 쪽에 취업을 희망하신 뒤에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업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한솔 로지스틱스에서 저는 물류 기획팀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류 기획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다시피 좀 전략적인 방향을 세팅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여러 기업들의 물류 컨설팅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영업이 필요할 때 영업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 한솔에서 해외에 있는 법인들의 업무를 서포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또 서포트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에서 단순히 자사 제품의 물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타 기업들의 물류 관련 컨설팅도 해주는 업무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한솔 같은 경우는 그 한솔 물류 쪽을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한솔 외 기업들에게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 3PL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솔 기업 외 기업들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서포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하신 덕분에 그 다음 커리어를 EY로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솔 로지스틱스를 퇴사하고 EY로 가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솔에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종 목표 자체는 여러 기업들의 물류를 좀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확보하는 역할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컨설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희 회사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있으시지만 저희 쪽에 이런 물류 서비스들을 받으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좀 영업적인 피치도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3자 관점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 해당 기업의 물류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EY로 전략적으로 좀 진로를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솔 로지스틱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물류 관련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솔 로지스틱스의 서비스를 피칭하는, 영업하는 관점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문에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하지 못하셨던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EY로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에서 5년간의 근무 끝에 이제 EY로 이직을 하게 되셨어요. 말 그대로 한솔 로지스틱스에서 아쉬웠던 부분, 객관적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EY에서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셨고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EY에선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 팀에서 여러 기업들의 물류 컨설팅 서비스들을 수주를 해오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이 돼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마이크로한 팀이 구성되어서 해당 기업에 파견이 되고 현장에서 물류 환경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진단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일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있었을까요?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적용됐는지를 잘 몰라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C사에서 여러 그 전국에 있는 매장들의 물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좀 현재 갖고 계시는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개편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비용적으로 효율이 날 것 같다라고 좀 진단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저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진단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장 진단이라고 하시면 직접 매장을 가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는 본사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전국에 있는 매장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당 매장의 점주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로 고객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물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서에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물론 본사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점주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개의 이제 대리점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점주분들의 목소리를 녹여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보충한다라면 훨씬 좋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컨설팅 펌은 야근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물류회사도 정말 많았는데요. 컨설팅 펌은 아무래도 데드라인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 자체가 평소에 한 12시간 이상은 꼭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8시쯤 출근하고 저녁에도 뭐 8시 내지는 뭐 밤 10시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나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또 달콤한 휴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는 좀 업무하는 기간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일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또 정말 재밌게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좀 전체적으로 1년 기준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EY 한영에서 2년여간의 근무를 마친 뒤에 SK 플래닛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는 물류 관련 컨설팅을 마음껏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기업체로 들어가셨던 이유하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워라밸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타이트하게 근무하는 기간도 있고, 또 완전히 풀어지는 기간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장기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1차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류 같은 경우는 아마 물류를 종사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물류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화주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번가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물건을 사입해서 물류를 직접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은 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화주사 물류를 담당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화주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갑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 갑사에 들어가고 싶은 꿈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SK 플래닛에 들어가셔가지고 11번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사하자마자 TF에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업개발 쪽에 배정이 됐는데 중국 사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가에서 중국에 있는 전략 파트너사들을 발굴을 하고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서 11번가가 주도적으로 좀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기획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물론 상품에 대한 물류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류 담당자인 저를 TF로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1년여간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사업개발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TF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원래 팀이었던 물류 팀으로 복귀해서요. 11번가가 수행하고 있는 나우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나우 배송 중에서도 반품 쪽에 관련된 물류 지표 관리 그리고 물류 운영 개선 기획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그 TF팀은 단순히 물류 기업에 있었거나 아니면 물류 컨설팅 펌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해외 사업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채널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그 파트너를 통해 영업을 통해 가지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쌓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CB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 역직구 형태의 사업을 좀 기획해 보셨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파트너사들을 만나서 세일즈 피치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리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물류 쪽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가 수반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물류를 세팅해야지 이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플래닛에서 정말 전천후 물류 관련 역량을 쌓으신 다음에 이제 외국계로 넘어갑니다. 데카트론 코리아에 입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화주 기업에 드디어 입사를 하셨는데 외국계 스포츠 용품 유통 채널로 이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헤드헌터한테 오퍼를 받았는데요. 일단 회사명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네. 네, 아마 컨텐츠 보고 계신 분들은 데카트론이 뭐 하는 회사지?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한솔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주재원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재원 생활 시절에 데카트론 매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이미 자리를 잡은 브랜드였고요. 실제로는 프랑스계 스포츠용품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물류를 담당할 물류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오퍼를 받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기도 했고, 농구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20년 넘게 농구를 취미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스포츠에 대한 강한 그런 호기심 내지는 사랑 이런 게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덕업일치의 마음으로 이 회사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데카트론에 대해서 아직 많은 취준생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카트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국민 기업으로 불리는 정말 큰 스포츠 용품사입니다. 1976년에 시작된 회사고요.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40여 개의 스포츠를 한국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송도, 고양, 하남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직영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오시면 상상하시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용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스포츠 천국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용품계 이케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데카트론 코리아에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을까요? 우선은 물류 담당자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물류 리더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송도 매장이 저희가 1호 매장이었는데, 송도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류 베이스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했어요. 당시에는 온라인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유통에 적합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사들을 선정하고 실제로 물류 세팅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했고요. 세팅된 이후에는 실제로 물류 관리까지, 운영 관리까지 A부터 Z까지 다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물류 리더로 처음에 근무를 시작하셨다가 마케팅으로 부서를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옮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자체는 온라인 그리고 마케팅 두 포지션을 겸직하고 있고요. 당시에 한 2년 전쯤에 포지션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커머스 리더를 사실은 한참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커머스 그리고 물류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 이커머스 리더 채용에 계속 저를 인볼브 시키셨었고요. 사람이 잘 안 뽑히다 보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은 아무래도 회사가 성장을 해야지 물류를 다루는 스케일도 커지는데 좀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가서 좀 이 회사를 한번 키워봐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해서
기회를 잡아서 또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니어 레벨에서 직무 이동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에서는 그게 좀 가능한 편인가요? 제가 다른 외국계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데카트론 기준으로는 지그재그 커리어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수행했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스킬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현업을 하면서 배워봐라, 이렇게 구르면서 배워봐라 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에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취준생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만한 내용인 게 직무 이동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A라는 직무에서 스킬을 쌓은 다음에 B라는 직무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C라는 직무에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직무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커리어에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 스킬, 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물류, 마케팅, 영업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지 라고 커리어를 잡으실 수도 있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서 요즘엔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라고 하거든요.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수반되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계약서에 대한 보는 눈이라든지 물류 자체에 대한 기능, 그리고 뭐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뭐 내고하는 스킬,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이런 펑션들을 수집하셔서 나만의 커리어들을 만들어간다, 쌓아간다 라고 보시면 좀 더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영업, 물류 이런 식의 편협한 그런 직무 관점의 커리어 개발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넓은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과 이커머스 쪽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요. 요즘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커머스 사업의 성공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베이스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한국 시장 특징상 온라인 쪽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데카트론 코리아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매출적으로 이뤄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성장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데카트론 코리아에서 신입 채용도 많이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회사가 확장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신입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현재는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이나 마케팅 쪽은 엔트리 레벨 포지션이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쪽에서 저희 머천다이저를 서포트해서 MD 역할을 좀 배워보실 수 있는 엔트리 레벨도 2자리 오픈돼 있고요. 이외에도 마케팅도 현재 엔트리 레벨 포지션으로 SNS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기획 쪽에도 자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카트론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들어왔을 때 이런 점이 좋다, 이런 복리후생이 좋다, 혹은 페이 쪽에 이런 게 장점이 있다, 이런 특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엔트리 레벨 페이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너스가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시장에서 잘 성장하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충분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또 몰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너스도 월 실적에 따라서 0에서 20%까지 좀 넓은 레인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0%까지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추가로 이외에도 뭐 스포츠 지원금이라든지 뭐 헬스장 가는 거나 저는 골프를 좋아해서 스크린 골프를 자주 치러 가는데 이런 골프 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가요? 네, 이런 스포츠 관련된 비용 지원도 있고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께 물류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류는 사실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물류 안에서도 이자 물류 회사, 삼자 물류 회사, 뭐 아니면 화주사,
물류 서비스 회사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물류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좀 채용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자소서에서 본인 스토리를 잘 풀어내시고 매치시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물류 전체를 대상으로 내가 자소서를 쓰다기보다 물류 중에 어떤 카테고리를 맡을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